자, 지수 함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입니다, 이제는. 자, 말 그대로 얘는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1 때 배웠던 지수 형태로 이루어진 함수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면, 뭐, 기본적인 모양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 fx라는 식이 이제 주어질 텐데, 이 fx라는 식이 a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고, 당연히 밑은 0보다 큰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써질 거예요. 자, 이게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러면 얘도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자, 일단 정의역, 치역이라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죠. 자, 정의역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 기본형의 정의역부터 생각을 해보면, 잘 봐. x자리에는, 지수 자리에는 우리가 앞에 지수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실수 전체 범위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따라서 요 x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x라는 자리에 어떤 숫자든 간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정의역은요, 실수 전체라고 그냥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의역은 이제 뭐다? 실수 전체다. 자, 그러면 치역이라는 것을 보면, 자, 치역은 함수값이 갖는 값이겠죠. 그러면은 얘는 함수값 자체, fx라는 값 자체가 어떻게 써지냐면 a의 x제곱이라는 형태로 써질 텐데,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뭐가 된다는 거야? 양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지수가 갖는 값은 항상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꼴, 지수함수의 기본꼴은 이렇게 a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제 함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볼 게 증가, 그 다음에 감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증가 감소인데, 증가 감소는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 자, 여기 확대해서 잘 봐. 자, 만약에 지금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a가 1보다 크다, 즉 밑이 1보다 클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밑이 1보다 크다면 1을 대입했을 때 a라는 값이 1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그때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x의 값이, 잘 봐, x의 값이 이렇게 증가할 때 y의 값도 어떻게 되냐면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모양의 형태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자, 따라서 요 함수는, 밑이 1보다 큰 함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증가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번에는 밑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분의 1 정도 생각을 해볼까요? 자, 2분의 1 정도를 생각해보면 x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 a라는 값이 분명히 1이라는 것보다는 어때?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잘 봐, x의 값이 이렇게 증가해요. 자, x의 값이 이렇게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따라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감소함수의 형태다. 기본적인 감소함수의 형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지수함수의 기본 형태에서는 밑이 1보다 크다면 얘는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이때는 감소함수다 라고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다음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정점이라는 개념이 나와. 자,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게 정점이라는 개념인데, 얘는 뭐냐면 a, 즉 밑에 관계없이, 자,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얘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에 관계없이,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누구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냐면, 자, 정점의 좌표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지수 자리를 0으로 만드는 x값,
자, 지수 자리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그때의 y 값, 즉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생기겠죠? 그 y 값의 좌표를 우리는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x 좌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대입했을 때, 그리고 그 x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정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2에 x-2 더하기 3이라는 요런 식이 생길 거거든. 자, 만약에 요런 식이 있을 때 요거에 정점의 좌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자, 정점의 좌표는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예요? 2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은,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4라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정점의 좌표는 얼마다? 2,4다 라고 이렇게 빠르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점이라는 것도 그려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또 지수함수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배워야 되는 거 네 번째는 점근선이에요. 자, 그럼 점근선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얘는 만나지는 않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선. 요런 느낌이 점근선이거든. 요거를 좀 더 나중에 수학2에서 배우시게 되면 요거를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함수의 극한 값에 해당되는 게 점근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수의 극한. 됐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리미트라는 개념을 배우시게 되면 요 점근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지는데, 일단 우리가 아직 리미트라는 개념까지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점근선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만나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이쪽 그래프로 와서, 자, 요쪽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지수함수에서의 점근선은 누가 될 거냐면, 자, 요 부분 봐봐. a가 1보다 클 때 요렇게 되죠. 요렇게 요 부분,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 자, 요쪽 부분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얘가 점점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양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점근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렇게 생기는 x축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에서의 점근선, 지수함수에서의 기본형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0이라는 것이 점근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 지수함수의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수함수의 모양은 총 몇 가지의 모양이 나오냐면 4가지의 모양이 나오거든. 자, 이것도 개형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4가지의 모양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냐, 바로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고1 때 배웠던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모양이 4가지가 만들어져요. 자, 그 4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제가 기본적인 그림만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요 모양 4가지는 외워둬야 됩니다, 여러분. 자, 가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쌤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얘를 y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는 숫자 2 정도라고 해볼게. 그럼 요 주황색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y는 2의 x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요 그래프를 y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자, y축 대칭을 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잘 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도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구나 정도가 충분히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요 정도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y축 대칭시킨 모양. 그리고 아까 이게 밑이 뭐보다 작을 때였어? 1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 개형과 동일한 애구나.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죠. 그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대칭 이동을 시켜보는데 이번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번에는요 요 원래 그린 주황색 함수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이렇게 시켜볼게요. x축 대칭. 잠깐만, 그래프 약간 삐뚤어주세요. 네. 자, x축 대칭을 이렇게 시키시게 되면 x축 대칭을 시키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냐면 y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요거를 정리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정도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요 주황색 그래프를요 원점 대칭을 시켜요. 그럼 원점 대칭을 시킨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거든. 요렇게. 그럼 원점 대칭을 시키면 얘는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함수의 그래프의 식은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해서 요 x의 부호와 그 다음에 전체 함수값의 부호가 전부 마이너스로 바뀌는 자, 요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따라서 요 그래프 모양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함수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냥 씩씩 그려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더불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다 이제 더불어서, 자, 대칭 이동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도 배워요? 이동에서, 그렇죠. 평행 이동이라는 것도 배우죠. 그래서 평행 이동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평행 이동에 대해서도 보면 평행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을 하면 자, 요거까지 해볼게. y는 그럼 그래프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라는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 됐니? 아니다. 쉬운 거부터 가볼까? 마이너스를 지우자. 요 마이너스를 지우고 요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칸,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 1칸, 플러스 1칸만큼 이동을 시킨 애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되나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칸,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1칸. 요렇게 이동을 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식을 봤을 때 니네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요거에 과연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자라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살펴보자. 자, 그럼 그래프의 개형에 필요한 거는 총 3가지입니다. 총 3가지인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점의 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점근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전에 했던 모양까지. 자, 이렇게 3가지를 기억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정점의 좌표 빨리 찾는 거 쌤이 가르쳐 드렸죠. 자, 갑니다. 정점의 좌표 빨리 찾는 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얼마가 된다? 2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죠? 2의 0제곱에다가 1을 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은 뭐가 될 거냐면 점근선은요 빨리 찾는 방법은 그냥 지수함수에서 지금 쌤이 형광펜으로 칠한 요 부분 있죠? 얘가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의 방정식. 따라서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y는 1이라고 써주면 바로 점근선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모양 가볼게요. 자, 모양은요 지금 x에도 x 앞에 누구를 보면 되냐면 요 x 앞에 부호 플러스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지수의 밑 앞에 부호가 플러스네요. 따라서 누가 되냐면 여기 그린 기본 모양이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자 요런 모양을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잠깐만 삭제하고요.
자, 요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시게 되면, 자, 점근선부터 표시를 할게요. 점근선을 표시하게 되면, 잘 봐. 점근선이 지금 y는 1이죠? y는 1이니까 이렇게 점선을 하나 띠디디디디디디디 그려서 얘를 y는 1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정점의 좌표가 2,2니까 2,2라는 거를 대략 한 요 정도 잡아서 요 정도로 가서 여기에서 2,2라고 잡을게요. 여기도 2, 여기도 2. 그치?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그래프의 개형은 요렇게 올라가는, 자,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요런 모양. 자, 따라서 요 함수의 그래프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2에 x-2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이게 일단 지수함수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어떤 그래프를 갖는지,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갖는지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아셔야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공부를 잘 해두시고 복습도 잘 해두시고요. 여러 가지 함수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그려보게 될 거거든. 그럼 그 그리는 거를 가지고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밑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밑에 문제로 넘어가서 유형 1번을 한번 그냥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틀렸어요. 양의 실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음수도 괜찮아요. 따라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자, 반대죠. 치역이라는 것은 실수 전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2의 x제곱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보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점 0,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점 0,1은 0을 대입했을 때 x값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맞아요. 3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점근선은 y는 1이다? 틀린 것 같아요. 왜? 쌤이 점근선 구하려면 어디 보라 그랬냐면 2의 x제곱 뒤쪽에 숫자 붙는 거 보라 그랬는데, 얘는 1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0이다 라고 해야 되고요.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어떻게 돼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할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1-1번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잘 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 봤을 때는 얘부터 건드려주면 돼요. 자, 얘를 좀 정리해보면 얘는 잘 봐. 어떻게 정리가 되나? y는 2의 x제곱이 있고요. 요 8분의 1이라는 것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곱해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2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잘 봐. 얘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x-3이라는 게 들어갔고 뒤쪽에 플러스 2라는 게 들어갔죠. 따라서 정리하면 요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얘는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m과 n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얘는 9 더하기 4라고 해서 답은 13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3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데, 자, 1번부터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은 3의 5제곱, 5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25의 8, 3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잘 봐. 세제곱 루트 5의 제곱이죠. 그럼 요거를 분수지수 형태로 바꾸면 얘는 5의 3분의 2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제곱 루트니까요. 8제곱 루트 25의 세제곱이면 5의 6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5의 8분의 6이라서 4분의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라고 한 얘기는 결국 뭘 이용하라는 거냐면 증가 또는 증가냐 감소냐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지수 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뒤쪽에서 배울 로그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만약에 증가 함수라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 항상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우리가 나중에 3차 함수, 3차 함수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배운 걸로 해볼까? 자,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생기죠?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지점, 흔히 말하는 축이라고 하는데, 요 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얘는 감소하다가 뭘로 바뀌어요? 증가로 바뀌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감소도 했다가 증가도 하는 거야. 감소도 했다가 증가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함수 안에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감소하는 구간이 별도로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 번 증가라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고, 반대로 한 번 감소함수라는 게 확정이 되면 계속 감소하는 함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요거를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밑이 1보다 작다면 그리고 0보다 크다면 이때는 감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걸 봤을 때 요 1번 문제에서 주어진 밑이 5라고 이렇게 써지잖아요. 얘가 5라고 이렇게 딱 써지니까 요 5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항상 뭐가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써진 요 3분의 2라는 값과 4분의 3이라는 값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전체 함수값도 뭐가 돼요?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가 될 거고, 따라서 x의 값이 클수록 전체 y의 값, 함수값도 커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분의 2랑 4분의 3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4분의 3이 좀 더 크죠. 따라서 여기서 더 큰 값은 누구다? 요 8제곱 루트 25의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될 거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여기 있는 것도 해볼게요. 2번 문제도. 그러면 자, 2번도 보시게 되면 얘는 루트죠. 자, 루트 갑니다. 루트 2번. 자, 루트 9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어. 9분의 1의 세제곱. 그럼 얘는 3분의 1의 6제곱이 될 테니까요. 3분의 1의 6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어떻게 써질 거냐면, 식이 3분의 1의 그냥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3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더 쉽네요. 뭐예요? 3분의 1의 제곱이죠. 근데 잘 봐. 여기 써진 밑이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요 두 개를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할 때는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x값을 적절히 대입을 할 건데, 요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감소함수가 되겠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되고, 감소함수라는 얘기는 x의 값이 커질수록, x가 커질수록 전체 함수값 y값은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진다,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세제곱이라는 것과 3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3분의 1의 제곱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념 2번을 넘어가 볼게요. 2-1번은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얘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1번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은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 최대 최소를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이용하냐면, 자, 최대
최소라는 것은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가 나뉘죠. 그러니까 얘가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를 할 거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감소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증가 감소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증가랑 감소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게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예요. 치환을 한다는 얘기는 a의 x제곱 꼴이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공통된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공통된 부분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요거를 치환하게 되면 2차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 그럼 요 2차식의 형태가 나오니까 결국 우리는 2차 함수에,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에 최대 최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을 해볼 건데, 요 2차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잘 봐, 요 2차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계산할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바뀌냐면 반드시 범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범위. 이 범위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껴요. 범위가 되게 변화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a라고 이렇게 치환했다고 봤을 때 2의 x제곱이 a다? 그럼 a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a라는 문자가 모든 실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2의 x제곱은 a이기 때문에 이 a라는 문자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거든.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 일단 기본적인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 감소를 해결하는 것부터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여기서 보면 a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함수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x의 값이 큰 값을 대입할수록 뭐가 되는 거야? y의 값도 커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의 값이 좀 작은 걸 대입하면 y의 값은 어때?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잘 봐, 증가함수일 때는 x가 클수록 y도 커지게 되고, x가 클수록 함수값 fx도 크다예요.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반대로 a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였어? 감소함수죠. 그럼 감소함수일 때는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은 작아지죠. 따라서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할 때 x가 클수록, 감소함수라면 x가 클수록 이때에 해당되는 fx는 뭐가 된다? 작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건 여기 개념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밑에 유형에 있어요. 그래서 유형 보면서 이따가 문제 풀 건데, a의 x제곱꼴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얘를 치환한 다음에 t의 값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테크닉이 뭐냐? 바로 주로 2차 함수를 가지고 많이 쓸 거예요.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산술기하예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형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y는 3의 x제곱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함수가 뭐다? 증가함수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도 계속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그냥 바로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범위 있죠? 자,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최대값은요, x자리에 뭘 대입한 거다? 큰 값, 4를 대입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3의 4제곱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80일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최소값을 보시게 되면 최소값은요, 범위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죠. 1을 대입하시면 되고, 따라서 여기서 3의 1제곱이 될 거고, 최소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리하면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될 거다? 78 정도의 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3-1번이 있죠? 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3-2번 있죠? 3-2번 한번 해보시게 되면 요 2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2분의 1이라는 것은 1보다 작으니까 뭐가 돼요? 감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2분의 1은 감소기 때문에 요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2분의 1에 x-1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것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랬어. 자, 감소야 얘들아. 그러면 최대값은 x의 값이 클수록 작을수록이겠죠. 작을수록 함수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왜? 감소니까. 그지?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더하기 3이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요.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면 4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3이 될 거고 최대는 7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최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얘는 f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1에 몇 제곱? 0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얘는 최소값은 4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7과 4를 더하면 답은 1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형 4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치시고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중요한데, 자, a의 x제곱꼴이 반복될 때 라는 얘기는 뭐에서 푼다고 그랬어요? 치환해서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치환해서 계산한다고 얘기했어. 따라서 여기에 써진 y는 4의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얘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질 때 a 플러스 b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4의 x제곱이라는 것이 2의 2x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근데 치환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범위가 바뀐다 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함수 있죠. 자, 그때의 t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모양 맞춰주면 되죠. 그 다음에 t가 뭐였어? 2의 x제곱꼴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1제곱이라는 걸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2의 x제곱이라는 것이 증가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고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더하기 4라고 바뀌고 이때 t의 값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2차 함수의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요 2차 함수에 해당되는 애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얘는 합니다.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려면 일단은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요걸로 가야죠. 자,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자, 표준형으로 바꾸니까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더하기 4다 라고 써주면
정리하시게 되면 y는 t-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하니까 플러스 3이다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t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따라서 요거에 해당되는 함수를 그냥 대충 그려보면, 자, 2차 함수 모양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자, 여기에서 가운데 대칭축을 살펴봤더니 대칭축이 얼마냐면 1이에요. 대칭축이. 근데 그러면 2분의 1부터 2까지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이 이쯤에 있고 2가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자, 요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2까지에 해당되는 범위가 되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범위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여기서의 최소값은 1을 대입했을 때니까, 자,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였어? 3이 되겠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이 부분이 최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요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라는 값까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최소 최대를 다 구해봤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가 a에서의 최소값 b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최소만 따지면 되네. 그럼 잘 봐. 주의할 게 여기서 또 나와. x가 a일 때죠.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변수가 t니까 t가 원래 뭐였어? 2의 x제곱이었는데 이게 뭐일 때? 1일 때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t가 1일 때 최소를 갖는 게 맞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가 a에서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x가 a에서 라고 물어봤다면 x가 어디에서?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2의 x제곱이 뭐가 될 때? 1이 될 때가 x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x가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a라는 값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최소값 얼마였어? 3이었지. 그지? 따라서 답은 2개 더 하시면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유형 4번을 정리해 봤고요. 자, 유형 4-1번도 한번 똑같아요. 얘도 3분의 1 치환해서 푸는 건데, 얘는 다만 감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의 답은 12입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지수함수를 개념을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